일본 내 제1동포에게 위협을 가하는 혐한 시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단순한 반한 정서뿐만 아니라 한국인에 대한 인격 모독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급기야는 연립여당인 공명당 의원들이 한인타운인 신오쿠보를 찾아서 피해 상인을 만나 피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합니다. 실제로 혐한 시위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신오쿠보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제1동포를 통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교포 김덕호 씨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공명당 의원들이 지난 6일 혐한 시위와 관련한 피해 상황을 듣기 위해서 직접 대표님의 음식점을 찾았다고 하는데 그 의원들은 어떻게 방문하게 된 건가요? 그분들이 국회에서 해터십제 험한 차별 발언에 대한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예. 그분들이 직접 나와서 시찰을 하고 피해 상황이 어떤가를 조사해 갔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신오쿠보에서 혐한 시위가 위험수를 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시위들이 얼마나 많은 규모로 얼마나 자주 펼쳐지는 건가요? 맨 처음에는 100여 명가량이 했었는데 작년 여름까지 제일 많이 해서 한 500여 명, 400명에다가 500명이나. 그것을 반대하는 데모대가 또 한 400명 가량 나와가지고 예. 이 동네를 거리를 갖다가 거의 마비 시비다게 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영업에 굉장히 큰 지장을 주고. 그러네요. 합해서 한 1000명 정도 넘는 그런 시위대들이 그렇게 이제 시위를 벌이는 것인데. 거기다 경찰하고 공안하고 기동대하고 한 1000여 명 나오다 보니까. 예. 이 동네가 완전히 데모의 일색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기동대까지 출동하는 상황이고. 굉장히 이제 많은 숫자들이 이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이제 시위대가 하는 헤이트 스피치, 그러니까 징후 연설에도 뭐랄까 아주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떤 내용들을 하나요? 한국 사람 조센진 죽여라, 밟아 죽여라, 이 바퀴벌레 놈들아, 똥 같은 놈들아, 이렇게 하죠. 어린아이들이 봤을 때 여기 교포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봤을 때 글을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면 왜 우리나라가 저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고,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자는 아이들도 있었고 겁난다 그러고. 예. 굉장히 심각한 그런 게 있었죠. 시위를 하는 분들이 또 복장도 요란하게 입고 위압감을 준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요. 실제로 어떤가요? 실제로 군복 차림의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군복을 입고 그리고 우익 단체의 특이한 복장이 있습니다. 예. 그런 복장에다 군화를 신는다든가 그리고 전쟁을 상징하는 그런 깃발을 들고 나온다든가. 예. 그리고 태극기를 갖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자동차에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닌다든가. 굉장히 그래요? 봤을 때 굉장히 입구에서 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서 울분을 참으면서 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포들이 성공하신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소프트뱅크나 롯데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쫓아내자, 그런 것은 불매하자, 이런 식까지 아주 심한 정도로 위화감을 줄 수 있어요. 예. 태극기를 질질 끌고 다닌다. 이 부분은 참 화가 많이 나네요. 그러면 화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나오죠. 그리고 태극기에다 바퀴벌레, 건건상강에다 거기다가 바퀴벌레를 그려놓고 똥 그려놓고 이러는 게 굉장히 국가적, 민족으로서 어떤 치욕?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없어요. 그리고 일본에 살고 있으면서 이 통성명이라고 해가지고. 예. 한국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귀화를 안 했어도 일본 이름을 빌려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추성훈 씨 같은 경우에는 악기 야마라는 이름을 빌렸었거든요. 예. 추산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름이 통성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말라. 한국 사람들이 일본 이름을 빌려서 일본 사람 행세하면서 나쁜 짓만 골라서 한다. 이런 식의 논리였죠, 이 사람들이. 일본 이름을 빌려서 나쁜 짓만 골라서 한다. 일본 사람 행세한다. 통성명은 원래 일본이 우리 일제시대에 창시개명에서 정해진 유래가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일본 이름 쓰지 말라고 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이렇게 좀 혐한 시위가 벌어지면서 이제 1000명 가까이 이렇게 시위가 있는 것인데. 네네. 그러면 신오쿠보에 계시는 제1동포 상인분들도 매출 피해가 심각할 것 같은데요. 매출이 맨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았었는데. 예. 시간 지나면서 매출이 약 반 이하. 반 이하.
예.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럼 문 닫은 것도 있겠네요. 비해서. 여기에 한국 관련 업소가 약 500군데가 있었는데 데모 1년 차에 한 50군데 정도가 문 닫고 예.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은 올 여름 오기 전에 한 100여 군데가 문 닫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는 이유는 이제 다른 손님들이 위압감을 느껴서 좀 발길을 끊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크고 매스컴 자체에서 텔레비 지상파 이런 데서 우호적인 한국 방송이 거의 지금 지상파에 방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익이나 이런 단체에서 방송을 내면 막 방해 공작 같은 걸 한다나요? 그런 걸 하다가 방송국 자체에서도 그 한국 프로그램을 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것에 의해서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한일 그리고 일본 국민은 그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약한 민족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매스컴에서 뭐 한국이 나쁘다, 위안부는 거짓이었다, 그런 거 실존하지 않았다, 막 이렇게 밀고 나가다 보니까 좋아했던 한국이 진짜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나라인가라고 이렇게 자꾸 듣다 보니까 세뇌 교육 같은 것을 받다 보니까 예. 자기도 모르게 한국이 좀 싫어지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데모라는 것이 장면을 우리는 많이 보고 온 나라지만 일본 사람들 그 데모라는 그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무서움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예. 근데 그런 데모가 여기서 매주일 일어나고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 지역으로 다치지는 않을까. 예. 그리고 예.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여기를 꺼리게 됐겠죠. 여기 더 심각해진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게 아베 총리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더 그랬을까요? 어떻습니까? 물론이죠. 아베 총리가 극우주의자니까. 근데 그 전에 이시하라 신타로 그 동정지사가 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큰 영향이 없었어요. 예. 한국을 발언을 함부로 해버려도 이렇게 큰 영향이 없었는데 제일 컸었던 게 그 전 이명박 대통령이 그 독도에 자기 해고력에서는 굉장히 그 자기가 그 자만돼 있고 굉장히 자랑거리를 썼지만 예. 그분 개인적인 면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일본에 사는 제일동포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일본 사람 몇십 년을 쌓아온 한일 간의 우호 같은 것이 전부 다 사라졌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일본 현지에 있는 교포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이시고. 네네. 이제 혐한 시위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손님도 다 떨어지고 있고 또 위협을 받는 네네. 그런 상황이니까 이번에 현장을 방문했던 공명당 쪽에서는 그러면 대책과 재발 방지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문제도 물론 해결돼야 되고 법적인 문제도 해결돼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 차원에서의 한우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욱더 활발한 그 한류 문화 콘텐츠가 더욱더 제공되고 민간 레벨에서 더 좋은 그 교류가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올해는 국교 정상화 50주년이고 일본은 패전 70이고 우리는 강복 50주년을 기해서 좀 더 좋은 기회로서 한일 간의 우호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간 차원에도 교류가 더 활성화해야 되고 또한 한국 문화가 네. 더 많이 수출돼서 교류가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런 지적이시죠. 네네. 네,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일본 도쿄의 신오쿠보에서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덕호 씨였습니다.